오랜만에 이제 IT 대형주에서 조금 그 움직임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의 흐름이 이제 좀 바닥이라고 확인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SK 하이닉스 관련된 업황을 비롯한 향후 전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오늘 SK 하이닉스가 기본적으로 좀 올라가는 이유는 그 미중 무역 분쟁 완화에 대한 기대감 이게 일단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미중 무역 분쟁과 반도체주가 어떤 연관이냐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수익을 보는 구조는 뭡니까? 반도체 수출이에요. 그쵸? 그 중에서도 뭐죠?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란 말이에요. 한국은 아시겠지만 그 GDP의 상당 부분이 수출입니다. 한국은 수출 중심의 이제 성장 구조를 취하고 있고 아직은 그런 부분이 바뀌지 않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면은 한국은 이제 내수적인 인구 규모가 작기 때문에 내수 시장으로 성장하기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출로 극복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수출로 먹고 사는 기업인데 결국은 이 수출이라는 게 뭡니까? 무역이잖아요. 결국 무역. 수출이라는 것은 국내 상품을 만들어서 해외에 갖다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역이라는 것은 뭐예요? 수입과 수출을 아울러서 말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잖아요. 무역 분쟁이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보호 무역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무역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역 쪽에서 내가 많이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먼저 시작했잖아요. 트럼프가 중국에 시진핑한테 우리가 무역하는데 중국의 무역 적자를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게 아니냐? 이건 공정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좀 바꿔라 라고 하면서 뭐 기술 유출이나 이런 것도 같이 걸고 넘어지는데 어쨌든 트럼프가 그런 칼을 꺼내든 건 뭐예요? 자국 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결국은 자국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건 결국 뭐랑 연결되냐면 보호무역주의와 연결이 됩니다. 근데 글로벌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게 되면 무역 규모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겠죠. 자국 사업을 보호하겠다는데 누가 거기다가 수출을 많이 늘리고 또 거기 제품을 많이 수입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무역량이 감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는 국내 수출도 감소가 되겠죠. 근데 반도체는 국내 수요 수출 품목 중에 하나죠. 그럼 반도체 수출이 위축되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실적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중 무역 분쟁과 반도체 업체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이닉스가 반등하는 것을 보면은 그거죠. 이번 달 말에 그 G20 정상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예요. 제가 앞으로 시황에서 조금 더 점검을 해드릴 텐데 제가 매주 월요일 날 올려드린 시황 있죠. 네, 거기서 이제 점검을 해드릴 텐데 이번 달 말에 있을 일본에서 열립니다. 일본에서 있을 G20 정상회의에서 그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보시면은 이제 정상회담을 하는 걸로 간밤에 결정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을 두고 대화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움직일 때는 그게 이제 움직인 이유를 판단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앞으로의 전망을 또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번 달 말에 있을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서 무역 협상이 타결되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아직은 미국과 중국의 이견이 좀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이견을 조금이라도 좁힐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좀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무역 협상이 타결되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그렇다는 것은 반도체주가 업황 개선 없이 상승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지금은 그 반도체 업황이 안 좋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심플하게 반도체 업황을 볼 수 있는 방법이 DXI 지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디램 익스 체인지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기 써 있는 이런 것들은 뭐 굳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만 보시면 되는데 이게 하락세가 어때요? 안 끝났어요, 아직도. 이게 지금 디램 현물 고정 가격이 6개월 내 반토막이 났어요. 반토막이 났는데도 지금 더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지겠어요, 나빠지겠어요? 내가 판매하는 상품 가격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당연히 안 좋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특히 SK하이닉스는 뭐 메모리 반도체가 거의 대부분 매출이니까 실적 쇼크가 2분기에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염두를 하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딴소리를 하자면은
PC 컴퓨터를 사실 분들은 지금 사시면 좋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사양의 이제 램이나 이런 것들을 싸게 사실 수가 있어요. 네. 지금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업황 개선은 안 됐는데 지금 D램 가격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6개월 내 반토막이 났잖아요. 여기서 또 반토막이 날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세가 지속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하락 추세가 조금 완만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도 완만하게는 바닥을 잡지 않을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웬만해서는 전저점이었죠. 가격대로는 한 62,000원대를 깨지 않고 지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빠른 반등보다는 조금 완만한 반등 쪽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이제 변수로 떠오른 게 화웨이예요. 아시겠지만 그 미국이 화웨이의 이제 스마트폰이나 뭐 5G나 이런 것들을 쓰지 않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한 상태고 실제로 이제 그 미국의 그 반도체 기업들이 화웨이의 그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근데 화웨이가 또 글로벌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화웨이가 메모리 반도체를 소비를 안 하면은 수요가 위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도체 업체는 일단 좀 악재예요. 그런 관점에서는 하이닉스도 불확실성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화웨이 관련된 그 반도체 수급 악화 이런 우려감도 지금 주가에는 거의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는 지금 SK하이닉스는 크게 기대할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이런 악재들이 거의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6만원 초반대는 지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SK하이닉스의 흐름은 지금 하락 추세를 보였죠. 하락 추세를 보인 이후에 현재 6만원 초반대 구간에서 약간 지루한 횡보 정도. 네. 그리고 2분기 실적 발표쯤이나 혹은 실적 발표 이후를 시작으로 해서 완만한 반등. 이 정도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지금 SK하이닉스를 사서는 재미를 보기가 조금 어렵다. 다만 하방 정직성은 갖췄기 때문에 뭐 분할 매수를 모아간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추세적인 반등을 보이려면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첫 번째, 미중 무역 분쟁이 거의 해소되는 쪽으로 가거나. 근데 지금은 당장 그 기대감을 갖기는 어렵고요. 두 번째,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거나. 이것도 단기간에 나타나진 않아요. 다만 시간을 두면서 천천히 나타날 것이고 이전에도 제가 반도체를 말씀드린 대로 4차 산업에는 반도체가 많이 쓰일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반도체가 쓰이지 않았던 분야에 쓰이고 반도체가 쓰였던 분야에는 더 쓰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완만한 업황 개선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니까 시황에 대한 부분들 참고하셔서 SK하이닉스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